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삭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NHL 시즌이 지금 브레이크고 경기도 없고 일단 포 네이션스 미국과 캐나다의 리매치이면서 캐나다의 이제 리벤지 매치를 결승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경기가 끝나면 이제 다시 NHL 정규 시즌이 시작될 거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어제, 네, 이때부터 NHL 각 팀은 이제 브레이크가 끝나고 각 팀별로 이제 다시 연습 스케이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의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한 3주 정도 남았고요. 각 팀당 한 30경기 정도 후반기에 남아 있는데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시즌이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포 네이션스 대회가 끝나면. 자, 오늘은 뭐 딱히 하키 경기도 없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팀 한 팀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애너하임 지금 이제 리툴링만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그라스, 트로이 테리 요런 선수들이 이제 네임밸류가 가장 높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욕 레인저스에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보내게 되어서 트레이드로 온 제이콥 트루바 선수도 있고요.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승점이 디비전 저기 이제 서부 지구죠. 완전 최악은 아닙니다. 저 최악은 이제 산호세랑 시카고가 다투고 있고 뭐 냉정하게 말하면 플레이오프를 노리기에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 희망이 없다? 네, 제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승점이 뭐 지금 54점, 그 다음에 디비전, 와일드카드에서 한 9점 정도 모자란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한 11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연승으로 한 4-5경기 연승하게 되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애너하임 덕스의 지금 전력 자체가 그럴 만한 전력은 아닌 건 확실하고요. 올 시즌 스탯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이제 트로이 테리 선수가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어놨고 팀에 어떻게 보면 리틀링을 하는 중심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공격 포인트로 보면은 프랭크 바트라노 선수도 지금 30개의 포인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인트가 애너하임 덕스가 높지는 않지만 왜냐면 팀 전력이 안 좋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 테리 선수나 베트라노 선수, 특히나 프랭크 바트라노 선수 같은 경우는 포인트형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라이언 스트롬 선수도 포인트는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 수비가 너무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맥타비시 선수 2번, 3번 라인 센터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포워드진들 중에서 가장 공수에서 골고루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템파베이에서 FA 계약으로 온 알렉스 킬론 선수입니다. 6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가 60포인트 정도 되는 선수인데 거대 계약을 어떻게 보면은 애너하임에서 이제 던졌던 거죠. 네, 본인 어떻게 보면 애너하임 입장은 이제 루징 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들에게 좀 더 거액을 던져줘야 이제 FA로 영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커리어 하이 찍은 선수를 FA로 거금을 주고 영입했을 때 불안함이 있는데 알렉스 킬론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 최고는 이제 라콤비 선수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뭔가 좀 팀 오피스와의 프론트 오피스와의 뭔가 문제가 났던 선수 거티에 선수가 이제 22포인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NHL 시즌에서. 이게 애너하임 2007년 우승 장면입니다. 네, 저 아주 흔히하게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영화 배우이셨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제 그쪽 주지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애너하임이 우승하면서 스탠리컵을 들었던 장면, 제가 제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 스틸샷으로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이제 제네거는 영화 배우 출신이니까 유명하잖아요. 영화 배우 출신인데 주지사까지 했던 그걸로 그 스토리로 유명한데 2007년이면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애너하임의 마지막 우승 장면입니다.
올 시즌 이제 스케이터들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선수, 아까도 말했듯이 알렉스 킬론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깔리는 거는 팀이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에너하임이 어떻게 보면 리툴링, 리빌딩을 하는 시점에 좋은 수비수 한 명이 올 시즌에 스텝업을 해줬던 게 바로 잭슨 라콤비 선수입니다. 블루라인을 이끌고 있고요. 아까 포인트에서도 봤듯이 수비수들 중에서 포인트를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 파워플레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수비수로서. 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레이팅으로 봤을 때는 라콤비 선수, 그리고 알렉스 킬론 선수가 제일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 전 시즌에 이제 알렉스 킬론 선수도 조금 오버페이 하면서 데리고 온 것처럼 올해 이제 오프 시즌, 지난해 오프 시즌에 스템코스랑 말체솔 선수에게 대해 이제 오퍼를 에너하임은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하임은 사실 완전 리빌딩을 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씩 만들어서 몇 년 안에 이제 컨텐더로 가자. 네,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팀인데, 사실 유망주가 크기만을 기다리는 거는 너무 하염없으니까 이번에 오프 시즌에 좀 크게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 모두 거절하고 내시빌로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어요. 왜냐면 내시빌은 주세가 없고 에너하임은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주세가 세고, 네, 그 얼마를 질렀는지는 소스에서 안 나오지만 제 예상으로는 에너하임은 아마 시세보다 더 많이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루징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안 걸려고 하는 게 네, 분명합니다. 라콤비 선수 좀 에너하임 많이 안 보실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네, 경기하는 거 보시면 이번 라콤비 선수를 블루라인에서 굉장히 공격형 수비수거든요. 드래프트 이제 2라운드 출신이고요. 나이가 그렇게 완전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24살, 2019년에 드래프트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풀타임 2년차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즌에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47경기에서 24포인트 플러스 2, 아이스타임 20분 정도 챙겨주고 파워플레이 유닛에서 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비를 잘 못해요. 특히나 이제 페널티 관리가 이제 조금 서툽니다. 네, 페널티를 많이 이제 범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에너하임의 처참한 이제 뎁스를 생각했을 때 라콤비 선수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겠죠. 올 시즌에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캔 파울러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면서 넘버원 수비수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파워플레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약간 스텝업 하는 시즌이고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에너하임이 루틀링이 좀 완성이 된다면 향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너하임의 이제 올 시즌에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앞에서 말했던 라콤비 선수가 스텝업을 해줬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명의 골리가 모두 3레벨을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하임 아까 전에 순위표 보시면은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깔아주는 팀 시카고가 있고 산호세도 있습니다만 에너하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끼는 팀이었는데 의외로 스탠딩이 조금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마침표는 바로 골리 두 명이 모두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존 깁슨 선수 지난 몇 년간 정말 부진하고 트레이드 루머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 시즌의 세이브율 보시면은 91.5%. 이 왕년의 존 깁슨 스탯의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도 계속 말하지만 에너하임의 수비의 서포트가 굉장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이브율을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제 셀러리 캡이 6M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 골리를 그렇게 원하는 팀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존 깁슨 선수는 예전에 그 탑 엘리트급에 가까운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바로 신인급인 루카스 도스탈 선수가 어떻게 보면 넘버원 자리를 먹은 거죠. 세이브율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경기 수가
도스탈 선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32경기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세이브율 91.1%. 네, 안 좋은 팀 상황에서 불구하고 이 정도 세이브율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누누이 말합니다만 이제 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네, 팀 수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이브율이 91.1%였는데 이 평균 대비 리그 평균 대비 기대 세이브율은 89%거든요. 그거보다 거의 0.02%가 높은 거고 경기당 0.6골 정도를 더 막아주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골리 입장에서는. 평점도 높고,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조금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애너하임 입장에서는 깁슨 선수가 트레이드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리그 어느 팀에서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오프 시즌이 되면은 또 이제 팀마다 FA로 나가는 선수들이고 있고 막 이런 로스터를 재정비하다 보면은 깁슨 선수가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디맨드가 있을 거거든요. 깁슨 선수를 원하는 팀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스탈 선수라는 젊은 유망주 골리가 올 시즌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 이제 연봉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스탈 선수가 뭐 어느 정도 뭐 2년 3년짜리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지켜보고 정말로 탑 레벨로 올라간다면 거기서 이제 장기 계약을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애너하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골리가 지금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너하임이 이번 오프 시즌에 바이어가 될 수는 없고요. 셀러가 될 거고요. 이거 녹음하면서 제가 지그라스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지그라스 선수 정말 올 시즌도 처참하거든요. 제가 따로 이제 레이팅을 공개하기 좀 미안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네, 일단은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공격에서도 큰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그 기대를 모았던 지그라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선수를 이제 제가 보기엔 애너하임에서는 정리하는 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지그라스 선수도 그렇고요.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여기 16번으로 나와 있는 라이언 스트롬 선수 수비에서는 정말 리그 포워드들 중에 정말 제일 못하는 선수인데요. 공격력은 그래도 포인트 생산력은 그래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50경기에서 30포인트 네, 이렇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라스 선수, 라이언 스트롬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 보면은 6번에 브라이언 드몰린 선수도 올 시즌에 폼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수비형 수비수, 셧다운 수비수, 블락샷 많이 해주는 그런 형의 수비수로는 다른 팀에서 약간 뎁스를 채우는 용으로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애너하임에서 어떤 트레이드들을 시도하게 될지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될지 누가 어느 팀으로 갈지 애너하임은 이제 셀러의 입장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